자, 선생님이랑 예제, 공간좌표 파트에 예제 문제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자, 먼저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1번에 보니까 공간좌표축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네. 너 X, Y, Z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에 직선 L이 하나가 있대. 그 L이 A점. 자, 근데 그 A점의 좌표가 X좌표 1이야. 그 다음에 B점은 0, 루트 3, 0이래.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선 P점이 0, 0,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 P로부터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봤을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 이게 공간 좌표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공간 도형에서 배웠던 3수선의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3수선의 정리가 쓰인다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자, XY 평면 위에 직선 L이 있어. XY 평면의 안에 직선 하나가 있고 XY 평면 바깥에 P점 점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리고 점 P의 XY 평면 위로 내린 수선발이 바로 O점이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삼수선 정리 때문에 너도 수직이 나오고 이것도 수직인 상황인 거죠. 그지? 그래서 삼각형 POH가 바로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의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내가 필요한 게 OH니까, 자, 그 OH를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OH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단면화 시키는 거야. X축 있고 Y축 있는데 X축 위에 1,0이라는 A점이 있고 Y축 위에 B점 루트 3, 이런 점이 있다 이거지. 지금 직선 L이라는 건 누구냐면 너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L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의 길이가 1이고 지금 이게 5점이니까 평면화 시켜서 보면 너의 길이가 루트 3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럼 OH라는 건 O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발이니까 네가 H점이야. 그러면 내가 OH의 길이를 구해서 구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도란 얘기야? 60도란 얘기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1대 루트 3대 2란 얘기죠. 아이고. 1대 루트 3대 2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너는 얼마란 얘기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맞나? 1대 루트 3대 2니까, 그지?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게 루트 3배. 그래서, 요 길이는,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너 제곱 더해서 해주면 1이 나오네, 그지? 오케이? 그래서 공간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공간형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 자, 공간에 좌표의 두 점, A점이 0, 마이너스 1, 1이래. A점이 0, 마이너스 1, 1이다. 자, 이걸 딱 보고, 너는 어느 평면에 있겠다.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너는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가 돼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B점이 1,0래. 자, 1,0구나. Z좌표가 0니까 너는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근데 XY 평면 위에 원이 하나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자,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하나 있더라 이거죠. 자, 이 원 위에 A, B, 0. 너 위에 있대. A, B, 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때 A가 음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이 점을 지나고 Z축에 평행한 직선이 A, B하고 만날 때, 이 점 구하래. 이 점 좌표 구하라 이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대충, 일단 이렇게 한번 그리는 거야. 이게 지금 공간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딱 보니까 원이 아니야. 약간 타원 모양이잖아, 그지?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겁니다. 너 X축 잡고, 너 Y축 잡고, 널 Z축으로 잡았어,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 이게 바로 반지름 루트 13짜리인 원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서는 A점은 0, 마이너스 1, 1이니까 그래, 대충 A점이 이런 곳에 있겠다라는 걸 인지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B점은 XY 평면 위에 1,0니까 B점이 이렇게 있겠구나 라는 것도 인지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A, B를 지나는 직선 이야기했잖아. 자, A, B를 지나는 직선과 이렇게 지난대.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스몰 a 값이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x좌표가 음수 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뒤쪽 편이란 얘기야. 응? 그러면 이렇게 그어놨을 때 만나는 거니까 대충 잡아도 왠지 이럴 것 같네요. Z축의 평행한 직선. 너에서 만난다 이거야. 그런 원 위에 있는 점. 너가 바로 A, B, 0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생기는 원이 어디 평면 위에 있니? XY 평면 위에 있잖아. 그지? 자, XY 평면 위에 있으면서, 자, 지금 선생님이 그은 파란색 직선은 XY 평면과 평행한 게 아니죠? 평행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고 있겠니? 바로 B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B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이거지.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즉,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선발의 위치가 된다 이거지. 교점에서. 근데 이 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 점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문제가. 그지? 그러면 너도 단면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응? 단면화 시켜서. 자, XY 평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X, Y 평면 그렸습니다. 자, 원점 있고. 자, 우선은 B점이 1,1,1이야. 그러면 대략 B점이 여기 있다 이거야. 1,1,1. 그 다음에 저 A점은 X, YZ 평면 위에 있지만 이 A점의 정사형은 바로 이 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선발 내리면 너도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Y좌표가 0, 마이너스 1 여기가 A'이다 이거야. 수선발 내린 거.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분홍색으로 그려놓은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인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점 있잖아, 이 점. 이 점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B, B점이라는 점이야. 여기에서 뭘 올린 거야, 이렇게. 이게 Z축이잖아. 이렇게 올려서 너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끝났네. 우리 이 파란 섹션은 기울기가 1, 2. Y절편이 마이너스 1. 이 직선이야. 그럼 너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는 원의 방정식하고 서로 뭐 하면 돼? 연립해주면 좌표 나오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좀 볼게요. 지금 녹화되고 있지?
예제 3번에 보면, 자, 이건 수능 기출문제네. 자, 좌표 공간에 중심의 X좌표, Y좌표, Z좌표가 모두 양수래. 그러면 생각해봐. XY 평면 위쪽에 중심이 있는데 XY 평면 위쪽에서 보면 X도 양수, Y도 양수인 부분에 구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X축과 Y축에 각각 접하고 Z축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구가 있어. 자, 구가 있으니까 구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잘 봐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너가 X축이야. 그리고 Y축을 이렇게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지금 그린 거야.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너가 Z축이다. 이렇게 그려봤어, 선생님. 오케이?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이 구가 X축과 Y축에 뭐 한다 그랬어? 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림이 XY 평면으로 얘들아 이렇게 잘렸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바로 XY 평면으로 잘린 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물론 지금 이 점은 그러니까 접점이 여기 있고 접점이 여기 있는데 Y축하고 접하는 점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들 눈에 이해가 돼? 자, 그리고서는 Z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그 Z축하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Z축이 지나가면서 그래 너하고 너 이쯤에서 만난다 이거야. 이렇게 Z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있더라. 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또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긴 이 보라색 원의 넓이가 뭐래? 64파이라 했잖아. 넓이가 64파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다? 8이라는 얘기야. 그림상으로는 전혀 같이 안 보이지만 너도 8이고 너도 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잘 봐봐. 이 구에 중심이 이쯤 있을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럼 이 구의 중심은 X좌표도 8, Y좌표도 8, Z좌표만 아직 몰라. 이런 상황인 거지. 그지?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넓이가 64파이고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너의 길이래. 너의 길이가 8이래. 자, 그럴 때 9S의 반지름. 너 반지름 구하래.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봐봐. 반지름은 이것도 반지름이죠. 축과 만나는 거니까. 그죠? 또 너도 반지름입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너도 반지름이고요. 이렇게 이어놓은 것도 반지름. 이렇게 이어놓은 것도 반지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거를 살짝 단면화 시켜서 선생님이 보여주면 그 단면화라는 게 뭐냐면 XY 평면이 아니라 Z축이 이렇게 있으면 구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게 Z축이면 그럼 만나는 두 점이 얘하고 여기 있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뭐다? 8이다라는 걸 해준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구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너는 현에 해당되니까 내리면 수선이고 너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당연히 4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그림을 쳐다보세요. 그림 보시면 살짝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너의 좌표가 8,8이야. 오케이?
8,8. 그러면 지금 요 평면 있죠? 요 평면이, 요 평면 뭐지? 지금 XY 평면하고 평행하게 잘라놓은 요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 너가 Z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잘 보세요. 너가 어떤 길이랑 똑같은 거냐면 너랑 똑같은 거야. 그게 인지가 돼? 오케이? 요게 이해됐어요? 응. 그러면 네가 수직이고 그림적으로는 안 그러지만 너의 길이는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이 길이가. 너도 8이고 너도 8이니까 넌 8루트 2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9S의 반지름은 바로 이것도 반지름인 거잖아. 오케이? 이게 반지름인 거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주면 답이 그냥 나와버리겠죠? 제곱해서 더해봐. 64에 128, 128에 16, 144죠? 그러니까 너는 12구나 라는 게 구해진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간을 좀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야지 되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는 것도 열심히 잘 봐야지 돼. 오케이? 그리고 생각하는 거를 한쪽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 저쪽에서 쳐다봤을 때,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이런 문제들이 금세 풀리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유형공략 문제들 여러분들 좀 풀어보시고요. 바로 벡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선생님 교재 66쪽에 나옵니다. 벡터를 한번 진행해보자. 아마 이 방학 특강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 선생님이 일단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것을 배우자.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거는 평면 벡터만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평면 벡터. 뒤에 가서 공간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우선은 우리가 이런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 자, 벡터가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일단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벡터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거기다 지금 써놨어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이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도 사실은 아닌데,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향선분. 자, 이 유향선분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야, 한자어. 한자어인데, 유향. 이게 방향향자야. 방향이 있다는 얘기고, 선분이라는 단어는 길이가 있는 거잖아. 선분은 길이가 존재하거든. 그 길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있잖아, 여기. 선분이잖아. 선분은 우리가 딱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선분 그린 거에다가 끝에다가 화살표를 둘 중에 한 곳에 줘. 그게 벡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자, 근데 선생님 일단은 뒤에 것까지 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는 이 벡터는 기억해야 될 게 자유로운 평행 이동. 벡터는 자유로운 평행 이동이 잘 된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벡터는 점입니다. 점. 자, 이것도 뒤에 가면 갈수록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점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좌표를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인식이 머릿속에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게 좋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마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야. 자, 우선은 벡터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두 점이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자, 그 두 점의 이름을 이렇게 A점, B점이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리고서는 이 두 점 중에 한 점에다가 뭐를 붙이자? 화살표를 붙이자 그랬어.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붙였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점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C점이라고 표현을 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너는 종점이다 라고 표현을 해.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는 점이 시점이고 화살표가 도달하는 점이 끝점이다, 종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너를 어떻게 읽냐면 읽는 방법이 벡터 AB 또는 A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됩니다. 자, 근데 읽을 때 중요한 게 이거야. 항상 시점, 종점 순으로 읽어줘야 돼. 오케이? 벡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시점과 종점 순으로 읽어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벡터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말했다시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 있잖아. 이 길이가 바로 선분의 길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제 AB 벡터는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를 얹어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쓴 거 있잖아. 이건 뭐였어? 선분 AB였지? 그지? 근데 여기다 뭘 준다고? 화살표. 원래 이렇게 주는데 선생님 귀찮아서 한쪽만 주는 거야. 알겠죠? 이러면 자, 이게 벡터 AB, AB 벡터 또는 벡터 AB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너가 시점이고 너가 종점이란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너의 요만큼의 크기는 너한테 절대값 붙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선분의 길이이자 벡터의 뭐다?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뒤에 가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 벡터를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시점, 종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너를 벡터 A, B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 또 다르게 너를 이 벡터를 그냥 내가 스몰 A 벡터라고 이름 짓겠다 해서 소문자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표현은 요 뒤에 가면 위치 벡터라고 나올 거야. 내가 지금 표현을 뭐라고 썼니? 위치 벡터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형태로 많이 쓸 건 요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게 바로 뭐냐면 이 벡터에 대한 연산부터 일단 이야기를 할 거거든. 자, 연산을 이야기할 건데 자, 이 연산은 일단은 뭐가 있냐면 합, 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수배라는 개념도 있어. 자, 왠지 뭔가 좀 나올 것 같지 않아? 합, 차, 실수배 또 뭐 나온 게 뭐이니?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있겠지, 그지? 근데 벡터는 곱하기, 나누기라고 없습니다. 벡터는 곱하기, 나누기 개념이 없고요. 실수배하고 내적이라는 연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건 외적이라는 연산도 있어. 근데 이 외적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벡터 연산은 합차, 실수배, 내적까지만 존재한다. 근데 외적은 대학 과정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가 뒤에 공간 벡터를 가면 이건 공간 벡터에서 나오는 거거든. 외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 공간 벡터에서 나오는 건데 공간 벡터에서 이 외적을 좀 활용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쉽고 편하게 빠르게 풀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기까지도 설명을 일단은 해주긴 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합시다. 벡터 연산 합부터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0벡터라는 게 있어. 제로 벡터야. 이 제로 벡터는
쓰는 걸 어떻게 쓰냐? 0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건 숫자 0이 아닙니다. 제로 뭐야? 벡터야. 근데 거의 얘는 시점과 정점이 똑같은 벡터. 그러니까 뭐지? 그냥 점 하나 찍혀 있는 거야. 점 하나 찍혀 있는 거고, 당연히 너는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도 크기가 제로야. 크기가 제로. 이거를 0벡터 방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요거 이제 벡터 연산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요렇게 벡터를 만들었어. 너가 C고 너가 D점이래. 근데 선생님이 또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너가 P점이고 너가 Q점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딱 알겠지만 이 두 개의 벡터 선분은 서로 지금 평행한 상태고 너의 길이하고 너의 길이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CD 벡터인 거고 너는 PQ 벡터인 건데, 너의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다. 자, 방향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지금 그려놨잖아.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이렇게 또 그려놨어. 오케이? 여기 생겨먹은 너는 뭐라고 할까? 너를 AB 벡터라고 할게. 이 AB 벡터하고 CD 벡터하고 PQ 벡터는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라는 표현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줘도 돼. 직선으로 따지면 너의 연장선, 벡터의 연장선으로 따지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근데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방향이 있어. 그 방향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같은 벡터라고 그래. 오케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두 벡터를 어떻게 한다고? 같은 벡터.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는 AB 벡터를 내가 쭉 평행 이동시켜서 너랑 겹칠 수도 있고 너랑 겹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벡터의 상등,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데, 자, 만약에 너하고 여기서 이렇게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어. 그래서 내가 요 벡터 하나를 만들었네. 요 벡터 하나. 너 MN 벡터라고 할게, 이렇게. 자, 너는 방향이 이쪽이고 너는 방향이 이쪽이야. 이 평행사변형 중에 마주하는 변이다, 이거야. 이미 너의 길이는 어떻게 했니? 똑같지. 하지만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지. 그럼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나의 힌트를 준 거야. 내가 뭘 그려놨지, 얘들아? 평행사변형을 그렸어. 선생님이 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분명히 말했죠? 벡터는 뭐라고? 자유로운 평행이동. 오케이? 자유로운 평행이동.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벡터의 개념. 자, 역벡터라는 건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만 반대인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PQ 벡터를 써놨잖아. 자, PQ 벡터의 역벡터는 QP 벡터입니다.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방향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역벡터 개념을 가지고 PQ 벡터하고 너의 역벡터를 뭐라고 한다고? QP 벡터라고 한다 했잖아. 너의 역벡터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너가 시점과 종점이 바뀐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이거를. 여기서 마이너스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너 QP 벡터를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찬가지로 이 말은 이 얘기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PQ 벡터는 마이너스 QP 벡터다. 이거나 똑같은 거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씁니다.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을 곱한 나중에 실수배하고 똑같은 거거든? 실수배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돼. 즉, PQ 벡터하고 너를 이쪽 이항을 시켜서 만들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변에는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너를 제로 벡터라고 써줘요. 이렇게. 자, 이게 이런 얘기야, 이제. 덧셈을 할 때, 여기 봐. PQ 벡터하고 QP 벡터를 더하면 시점이 P에서 Q로 갔고 Q에서 다시 P로 왔지. 그럼 뭐가 됐어? PP가 된 거야. 종점이. 종점과 시점이 같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 제로 벡터. 그래서 네가 제로 벡터인 거야. 즉 너는 결국 뭐인 거나 마찬가지다? PP 벡터다 이거야. 자, 지금 너희들은 요거 하나의 설명 때문에 약간 맛백으로 본 거야. 뭐를? 합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 자, 첫 번째 벡터의 합부터 이야기해볼게. 덧셈 하겠다 이거야. 응? 덧셈. 이 덧셈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 요건 이제 도형적으로 따라가는 거라서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벡터 합은 삼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좀 전에도 평행사변형을 잠깐 그려줬지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삼각형으로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의 벡터를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켜서 만드는 방법을 삼각형법이라고 이야기해. 삼각형으로 만드는 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시점을 일치시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선생님이 이제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요렇게 네가 A, B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너가 C, D 벡터다 이거야.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할 겁니다. 더하는데 삼각형법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의 벡터의 종점과 다른 하나의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삼각형법으로 그래도 기억이라고 할게. 기억의 방법으로 하는 건 뭐냐면 A,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이게 종점이잖아. 이 종점에다가 C, D 벡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너가 C, D 벡터다 이거야. 오케이? 이거는 말하자면 점 따라가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한다고? 점 따라가기. 즉 너를 시작으로 해서 종점 갖고 너를 다시 시작을 해서 종점으로 갔잖아. 그럼 결국은 너에서 이렇게 거쳐갔으니까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요 벡터.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AB 벡터 플러스 CD 벡터인데 선생님이 지금 얘는 어떤 방식을 택했어? 종점하고 너 시점을 서로 일치시킨 형태로 간 거야. 오케이? 자, 또 보여줄 건데 비교를 해서 보라고 일부러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너 AB 벡터입니다. 이번에는 시점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너 CD 벡터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그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만나는 이 점이 얘를 시점으로 하는, 시점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이 벡터. 너도 얘입니다. 너도 이거고.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이 벡터를 보면 너네 두 개는 방향이 같고 크기도 같겠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하나는 삼각형으로 점 따라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너 PQ 벡터에서 P점에서 Q점으로 갔다가 Q점에 다시 P점으로 왔으니까
더하면 시점과 종점이 다 PP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로 벡터구나. 이렇게 하듯이 너 AB 벡터, 그다음 BD 벡터야. 너 C를 일치시켰으니까 BD 벡터. 그럼 더하면 AD 벡터구나.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렇게 찾는 게 벡터의 덧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벡터에 대한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67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거기다 써놨어. 벡터의 덧셈에 관한 성질 해가지고 세 벡터 A, B, C, 스몰 A, B, C라고 해가지고 스몰 A 벡터, 스몰 B 벡터, 스몰 C 벡터가 있을 때 덧셈에 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별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한 거나 B 벡터 더하기 A 벡터 한 거나 서로 어떻다? 같더라 이거지. 바꿔도 어차피 같은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게 뭐냐면 자, A하고 B 벡터를 더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기 C 벡터를 하나 내가 B 벡터하고 C 벡터를 더한 다음에 나중에 A 벡터를 더하나 이렇게 가로상으로 뭘 먼저 하든 이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온다 라는 게 덧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 뭐냐면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 잠깐 지우고 잠깐만 보여줄게.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는 무엇을 그린 거냐면 정팔각형을 그렸다라고 생각해자. 자, 덧셈만 일단 먼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정팔각형 이렇게 둘까? A, B, C, D, E, F, G, H 보면 알겠지만 너를 그냥 5점이라고 할게. 응? 그냥 아주 간단해. 뭐냐면 자, AB 벡터 플러스 오케이? AB 벡터 플러스 GF 벡터 했다 이거. AB 벡터는 여기 있잖아. 그지? GF 벡터는 여기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GF 벡터는 누구하고 똑같아? 너하고도 똑같지. 그죠? 평행 이동시켰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 벡터 플러스 GF 벡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너가 AC 벡터가 될 수도 있어. 자, 또는 AB 벡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를 평행 이동시켜서 FE 벡터하고 똑같을 거 아니니? 그러면 이때는 GE 벡터하고도 똑같은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겠지, 그지? 자, 요번에는 합을 이야기했으니까 뺄셈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 자, 이 뺄셈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차는 역벡터를 가지고 덧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덧셈으로. 자, 선생님이 저기서 이야기했던 대로 자, 이렇게 또 해볼게. 너가 AB 벡터야. 너가 AB 벡터고 너가 CD 벡터다 이거야. 아니 AD 벡터로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해서 너 D 벡터 이렇게 해놨어. AB 벡터, AD 벡터 이렇게 만들어놨어 선생님이. 자, 그리고서는 AB 벡터 마이너스 AD 벡터 이렇게 해볼게. 이런 걸 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AB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 플러스로 바꿨어. 너 마이너스 AD 벡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너 마이너스 AD 벡터가 DA 벡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니? 자, 그림상으로 보면, 자, DA 벡터는 분명히 하살표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게 DA 벡터잖니? 그러면 내가 A, B 벡터, DA 벡터를 더할 거니까 DA 벡터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DA 벡터. 시점 일치시켰죠? 그리고 뭘 만든다고요? 평행사변형.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가 바로 너야. A 벡터 마이너스 AD 벡터야.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너를 이렇게 이어놓은 벡터를 봐봐. 너하고 너가 똑같은 거야, 지금. 맞니?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돼. 시점이 일치됐을 때. 뭐가 일치됐을 때? 시점이 일치됐다. 너 AB 벡터하고 너 DA 벡터잖아. AD 벡터. 시점이 똑같지 않니? 그러면 이 뺄셈에 대한 벡터 결과는 결국 종점, 뒷종점에서 앞종점 벡터야. DB 벡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는 DB 벡터가 되는구나. 결과가. 이렇게 해석해서 찾을 수 있는데 저 벡터랑 같은 게 너 지금 시점, 종점, 종점이잖아. 종점끼리의 벡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뺄셈에 대한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AH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 이렇게 했다고 치자. 이게 같은 거를 좀 찾아서 거시기 하겠네. 차라리 정육각형 갖고 할 걸 그랬네. 그냥 합시다. AH 벡터 마이너스에 HG 벡터 있어. HG. 요건 조금 이상하다, 그지? 요것도 이렇게 한번 가볼까? AH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에 GH 벡터. 바로 보여? 요 단계를 건너뛰었어, 지금. 요 단계. 그러면 GH 벡터가 요렇게 생겨본 게 GH 벡터인데 AH 벡터는 너란 말이야, 지금. 너하고 HG 벡터를 서로 더한대요. 그러면 HG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너하고 평행사변형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가 바로 그 뺄셈, 이 뺄셈의 벡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덧셈과 뺄셈에 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볼 줄만 알아도 일단은 성공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실수배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